고대 바닷길 여행, 이걸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쉽죠. 사실 여기는 엄청난 전략, 또 지리적인 계산, 그리고 물류의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열쇠로 2000년 전의 그 항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GPS나 나침반, 당연히 엔진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때에 저 망망대해를 건넌다는 거, 와, 이건 정말 보통 도전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눈물의 작별입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그렇듯 이 여행도 그냥 자, 출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있었던 아주 가슴 찡한 작별 인사로 그 막이 오릅니다. 아,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짐작이 가죠. 이게 그냥 잘 다녀와 하는 수준의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 그 슬픔의 무게를 안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 여정이 얼마나 인간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난 여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전략은 아주 현명했어요. 일단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죠. 바로 해안선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동성 좋고 작은 배를 이용했을 거고요. 경로를 한번 볼까요? 자, 출발점은 밀레도. 여기서 시작해서 첫 번째 기착지인 고수에 들렀다가 다음 날에는 로도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섬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바다라까지 간 겁니다. 이걸 연안 항해라고 하죠. 항상 육지가 눈에 보이는 안전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것. 이게 고대 항해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거죠. 왜냐고요? 더 이상 따라갈 해안선이 여기서 딱 끊기는 거예요. 눈앞에는 그저 망망대해, 거대한 지중해가 펼쳐져 있을 뿐이죠. 이제 어떡하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배를 바꾸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타고 온 작은 배로는 저 넓은 바다의 거친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튼튼한 배, 아마도 당시에 지중해를 오가던 그런 거대한 화물선 같은 배를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대담하고 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죠. 안전했던 해안선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말 그대로 드넓은 지중해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침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망망대해에서 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섬이었습니다.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섬을 하나의 등대처럼 이정표 삼아서 항해를 한 거예요. 기록에 보면 키프로스를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키프로스가 배의 오른쪽에 보였다면 그건 아직 해안을 끼고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왼쪽에 두고 간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중해를 똑바로 가로질러서 목적지인 시리아를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게 길고 험난했을 바닷길의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냥 평범한 항구가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상업 중심지, 정말 번화했던 국제 무역항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심장과도 같았던 항구 도시죠. 지중해의 모든 무역이 이곳으로 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 두로라는 목적지가 우리가 가졌던 질문, 왜 그렇게 큰 배를 타야만 했을까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춰줍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울 일행은 사실 승객이었던 거고요. 그들이 얻어 탄 배는 바로 이 두로에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내리기 위해 온 거대한 상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의 스케줄이 곧 이 사람들의 스케줄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기록을 보면 이곳에서 무려 7일, 일주일이나 머물렀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 큰 배가 소아시아에서부터 싣고 온 짐을 다 내리고 또 이곳 시리아에 새로운 물건들을 싣는데 그 정도 시간이 꼬박 걸렸던 거예요. 참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이어져요. 기억나세요? 이 여정, 눈물의 작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곳 두로에서는 현지에 있던 신자들의 정말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길었던 여정에 잠시 쉼표를 찍게 됩니다. 정말 멋진 대칭구조 아닌가요? 2000년 전 한 사람의 이 전략적인 항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가던 길, 익숙한 해안선만 따라가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때로는 더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과감하게 더 큰 배에 올라타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건너야 할 큰 바다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건너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더 큰 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